순자가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철수와 영희의 대화는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엄마 때문에 눈치 보여 죽겠어. 친구들도 불편해하고. 영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다. 조금만 참아. 아직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철수가 대답했고 순자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냥 요양원에 모시자.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순자는 온몸이 떨렸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현실에 순자는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다. 이제 오늘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집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죠. 남편 정수와 함께 젊은 시절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순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과 대화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죠.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철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딸 미영이가 대학교 졸업식에서 웃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이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향해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지금도 여전히 4명분의 반찬을 만드는 습관이 남아있죠.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서 마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합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철수의 목소리입니다. 38살인 철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고 아내 영희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평일엔 바쁘지만 주말만큼은 꼭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어머니, 오늘 뭐 맛있는 것 해주셨나요? 영희도 밝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편해진 모습이죠. 순자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영희도 시어머니의 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철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영희 씨가 좋아하는 나물들 다 준비해뒀어요. 순자는 기쁜 마음으로 상을 차립니다. 이럴 때만큼은 외로움도 잊혀지고 마치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철수와 영희는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 집이 정말 최고예요. 아파트에서 먹는 음식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철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합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일주일 내내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죠. 그럼 자주 와서 먹어야죠. 엄마가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영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만든다는 걸 알지만 자식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 두는 거죠.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철수는 회사에서 승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희는 요즘 관심 있는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합니다. 순자는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엔 정기적으로 다니시죠? 철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손을 흔듭니다. 괜찮아요.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죠. 혈압약만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래도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나중에 저희가 모실 때까지는 건강하셔야죠. 철수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자식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맙죠. 해가 질 무렵
철수와 영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영애 씨도 몸조리 잘하고 철수도 회사 일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순자는 대문까지 나와서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죠. 다시 혼자가 된 집은 조용해지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생각해 보죠. 이 집에서 보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철수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 저녁이었죠.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어주었지만 철수의 얼굴에서 뭔가 심각한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야? 영애 씨는 안 왔네? 엄마, 제가 혼자 와야 할 일이 있어서요.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손을 비비적거렸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죠. 순자는 차를 끓여오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았어요. 철수는 찻잔을 들고 있으면서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기다렸죠.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아파트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엄마, 이 집 명의를 제게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평생을 함께 온 이 집의 명의를 넘기라는 말이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명의만 제게 옮기는 거고 엄마는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금도 절약되고 대출 조건도 훨씬 유리해져요. 철수는 준비해온 듯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약, 상속세 미리 대비, 대출 한도 확대까지 하나하나 들어보니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이었죠. 나중에 저희가 엄마를 다 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 정수와 함께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을 넘긴다는 것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니 어머니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바보는 아니야. 집 명의를 바꾸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 철수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다시 입을 열었죠.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니? 순자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지? 엄마는 계속 여기서 살고 너희들도 주말에 와서 함께 밥 먹고? 당연하죠, 엄마. 오히려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면 엄마 용돈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고요. 철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순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왔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들이었지만 순자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마음 하나로 충분했죠.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순자는 평생 사용해온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을 때도 사용했던 그 도장이었죠. 손에 잡힌 도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순자는 주저하지 않고 서류에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기쁜 표정을 보며 자신도 덩달아 기뻐했죠.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기쁨이었으니까요. 서류 처리가 끝난 후에도 일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여전히 주말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순자는 여전히 이 집의 주인처럼 살아갔죠.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실생활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겠죠? 우리 아들 믿어도 되겠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 명의가 바뀐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순자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영희가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순자는 깜짝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영희 씨, 언제 왔어요? 인사도 없이? 아, 어머니. 저희 집인데 굳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영희의 말에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집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지만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죠. 명의가 철수 앞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도 미리 말해주면 좋잖아요. 엄마가 준비도 해야 하고.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아요. 가족끼리인데요. 영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죠. 순자는 뭔가 불편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평소처럼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영희가 또다시 나타났죠. 이번에는 손에 측량 도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거실 인테리어 좀 바꿔보려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꾸미면 어떨까 해서요. 영희는 거실 곳곳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평생 써온 장롱의 크기를 재고 소파의 위치를 확인하고 벽지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그런데 영희 씨, 엄마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머니, 사실 거실은 저희 생활 공간이니까요. 앞으로 방문할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잖아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70년을 살아온 집에서 며느리가 자신에게 방문 예약을 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가슴이 답답해왔지만 순자는 애써 참았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생활도 존중해야지.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희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집안을 구경시키기도 했죠. 순자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올 예정인데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라니 황당했죠. 왜 내가 내 집에서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서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잖아요. 영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강요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뭔가 저항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죠. 알겠어요. 순자는 뜨개질 바구니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니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영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와, 집이 정말 넓네요. 인테리어도 바꾸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소파는 언제 바꿀 예정이에요? 벽지도 너무 구식이네요. 요즘 유행하는 걸로 바꾸면 어떨까요? 친구들의 목소리가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저녁이 되어서야 영희의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순자가 방에서 나오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친구들이 집을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그래요. 순자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을 알아챘는지 다가와서 말했죠.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나요? 사실 친구들이 갑자기 오겠다고 해서.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이 즐거우면 되죠. 순자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던 날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여보,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였죠. 다음 날부터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줄이고 전화 통화도 방에서 하고 요리할 때도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음식을 만들었죠. 자신의 집인데도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흘렀을 무렵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영희가 급하게 달려왔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 친구들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해요. 그럼 엄마가 저녁 준비라도 도와줄까요? 순자는 선뜻 나서려고 했지만 영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요리해 주시면 오히려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방에만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영희의 말에 순자는 빨래 집게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부엌조차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럼 엄마는 저녁을 어떻게 해 먹어요? 간단하게 방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걸로요. 영희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왔지만 또다시 참고 넘어갔죠. 저녁 시간이 되자 영희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문틈으로 내다보니 모두 영희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죠. 손에는 비싼 핸드백을 들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와, 영희야, 집이 진짜 넓다. 이 정도면 압구정동 아파트 못지않네? 거실이 이렇게 큰데 인테리어만 새로 하면 완전 달라질 것 같아. 이 위치에 이런 집이면 시세가 얼마나 될까? 요즘 부동산 가격 엄청 올랐잖아. 친구들의 대화 소리가 방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집이 품평당하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불편했죠. 사실 시어머니가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생활 패턴도 다르고 음식 냄새도 심하고 특히 김치찌개 같은 거 끓이면 온 집안이 냄새나잖아. 그럼 따로 살라고 하면 안 돼? 아직은 좀. 그래도 남편 어머니인데. 친구들의 수다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막을 수 없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는데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술병들과 안주 그릇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까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영희가 다가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이 즐겁게 놀았으면 됐죠.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혼자 남은 순자는 기름기가 잔뜩 묻은 그릇들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주말 철수와 영희가 함께 찾아왔을 때 순자는 용기를 내서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 말씀이세요? 요즘 집에서 좀 불편해. 영애 씨가 친구들 데려올 때마다 엄마 보고 방에만 있으라고 하고. 순자가 말을 꺼내자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더니 어머니에게 말했죠. 엄마, 영희도 나름 배려하는 거예요. 어머니 연세의 젊은 사람들이랑 섞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도 내 집인데. 엄마, 이제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철수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철수야, 엄마가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계속 사실 수 있어요. 다만 저희 생활도 존중해 주셔야죠. 철수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계속 살 수 있다고 하면서도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거실로 나가보니 철수와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죠. 순자는 벽 뒤에 숨어서 들어보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눈치 보여 죽겠어. 친구들도 불편해하고.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직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냥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겠어. 철수의 말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명의를 넘겨달라고 했을 때의 그 다정한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짐짝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죽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이 집에서 이제는 자신이 불청객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순자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죠. 평생 믿고 살아온 아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순자가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간신히 눈을 떴는데 영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을 흔들고 있었죠.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희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곧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죠.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순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철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측정,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까지.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럴 때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보호자가 와야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다시 전화를 걸어 철수를 불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죠. 죄송해요. 남편이 중요한 회의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는 없나요?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면 어려워요. 며느리 분이시죠? 의료진의 말에 영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들었죠. 정작 자신이 위급할 때 아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1시간이 더 지나서야 철수가 허둥지둥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뛰어온 모습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요. 죄송해요. 철수는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추가 검사를 승인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죠. 환자분이 요즘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혈압도 불안정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죠. 엄마, 집에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셨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순자는 이 상황에서까지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치고 싶었죠.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자신의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순자를 영희가 챙겨주었습니다.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평소보다 훨씬 친절했죠. 하지만 순자는 그것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저희가 없을 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영희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은근한 부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죠. 그날 밤 철수는 어머니 방에 찾아와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사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철수의 말에 순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마웠지만 며칠 전 들었던 요양원 이야기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죠. 철수야, 엄마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짐이 되겠어요? 철수는 당황한 듯 말했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계속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지? 당연하죠. 이게 엄마 집이잖아요. 철수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순자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명의가 바뀐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정말 이곳이 아직도 자신의 집일까요? 며칠 후 순자가 회복되자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영희의 친구들이 또다시 방문했고 순자는 또다시 방으로 피해야 했죠. 병원에 다녀온 후 잠깐 보여줬던 관심과 배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또 온대요. 방에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영희의 요청에 순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념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너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겠다. 맞아. 나이 드신 분이랑 같이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그냥 좋은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잖아.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이미 주변에서 부추기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또다시 들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을 굳혔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희가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혼자서 거리를 걸으니 마음이 복잡했죠.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진 걸까요? 순자는 천천히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 정수와 처음 이 집을 보러 왔던 날 둘이서 손잡고 여기서 평생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순간이 생생했죠.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벽돌 좀 더 단단히 쌓아주세요. 우리 평생 살 집이에요. 젊은 시절 남편이 건축업자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죠. 벽돌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까지 직접 확인하며 집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늙어서도 함께 살자.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걸음을 계속했죠. 동네 한복판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순자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곳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죠. 순자 씨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옆 동네에 사는 김할머니였습니다. 순자와 비슷한 나이로 가끔 시장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죠.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김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순자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참고 견뎌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할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순자는 김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집 명의를 넘긴 것부터 며느리의 태도, 변화, 요양원 이야기까지 김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들어주었죠. 아이고, 순자씨. 그래서 제가 집 명의는 절대 넘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할머니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변호사라도 만나보세요. 김할머니의 조언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자식과 싸우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내 아들인데요.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순자 씨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김할머니의 말이 순자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순순히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법무사 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어. 순자는 중얼거리며 법무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진명의 이전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순자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곧 법무사가 나타났죠. 어르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죠. 어르신, 명예 이전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기만이 있었다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명예 이전 당시 녹음이나 문서 같은 게 있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현재 상황에 대한 증거라도 수집해 보세요. 며느리가 어르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증거 말입니다. 법무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망설여졌죠. 정말 자식과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순자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편함에서 은행 서류를 발견한 것이었죠. 영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신청서였죠. 신청인은 영희였고 철수가 공동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의를 넘겨달라고 할 때 세금 절약이라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법무사가 말한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를 발견한 후 일주일 동안 순자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무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지만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철수야, 영희 씨야, 잠깐 거실로 나와보세요.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철수와 영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어머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죠. 무슨 일이세요, 엄마?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있던 두 사람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집은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지. 내가 세입자 되려고 한 게 아니야. 순자의 첫마디에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세입자 말씀이에요? 철수야, 솔직하게 대답해. 엄마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순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하다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확신 있게 답하기 어려웠죠. 당연히 사실 수 있죠. 다만 뭐? 저희 생활도 존중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철수의 애매한 대답에 순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나서서 말했죠. 어머니, 사실 요즘 저희도 힘들어요. 아파트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 집도 관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수리비에 세금에. 영희는 돌려 말하고 있었지만 순자는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자신을 내보내려는 것이었죠. 영희 씨, 그럼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순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본심을 드러냈죠. 어머니, 이제 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영희의 말에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영희는 계속해서 말했죠. 법적으로 봐도 저희가 소유자예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것도 저희 배려인 거고요. 영희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철수가 당황해서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진심이 드러난 거죠.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죠. 철수와 영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순자가 꺼낸 것은 은행 대출 서류였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 그건 집을 담보로 2억 원 대출받으려고 했지? 신청인이 영희 씨, 공동 보증인이 철수네. 철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 그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혹시 모를 상황? 무슨 상황?
순자의 추궁에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희가 몰래 진행한 일이었거든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구나. 순자의 말에 영희가 발끈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차피 저희 집인데. 영희야. 철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영희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죠.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순자의 단호한 말에 영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저희도 인생이 있다고요. 영희의 솔직한 본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이렇게 취급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영희야, 내가 너무했어. 철수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죠.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당신도 요양원 이야기 했잖아요. 영희의 폭로에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대화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니?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죠.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순자는 다시 서류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사 사무소 명함이었죠. 불법적 절차와 며느리의 대출 시도를 확인한 증거야. 순자의 말에 영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뭘 하시려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순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예 이전 무효 소송 준비 서류였죠.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다 됐어. 철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를 배신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부모 자식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남보다 못하다. 순자의 단호한 선언 이후 한 달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철수와 영희가 강하게 반박했지만 점차 불리한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영희가 어머니 몰래 진행한 대출 시도, 명예 이전 당시의 기만적 설명, 그리고 요양원 강제 입소 계획까지 모든 것이 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무사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됐고 이후 며느리분의 행동들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가족이 이렇게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던 날 순자는 홀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명예 이전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의 선언에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아온 것이었죠. 영희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가버렸고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를 철수가 뒤쫓아왔습니다. 엄마.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죠. 철수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철수는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그동안 어머니에게 한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엄마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철수야, 일어나. 엄마가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순자의 말에 철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간 집은 조용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자는 혼자서 일상을 정리했죠. 집이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 아닌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죠.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철수는 거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영희는 어디 있니? 영희랑은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요. 철수의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설마 이혼하는 건 아니겠죠? 엄마, 제가 영희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어요. 저도 똑같이 잘못했거든요. 철수는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 압박,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영희의 부추김에 넘어간 자신의 약함까지. 처음엔 정말 세금 절약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대출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도 점점 욕심이 생겼나 봐요. 철수의 고백에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엄마를 속인 건 변명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철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철수야, 엄마가 화가 난 건 집 때문이 아니야. 예. 엄마를 믿지 않고 속인 것 때문이야. 가족끼리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남겠니? 순자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여전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살 생각이니? 영희와는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서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철수의 대답에 순자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수야, 그럼 여기서 잠깐 지내면서 생각해 보겠니? 순자의 제안에 철수는 놀랐습니다. 엄마,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 건 변하지 않아. 철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주었죠. 그 이후 순자와 철수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철수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어머니를 모셨고 순자도 점차 마음을 열었죠. 반년 후 순자는 마을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순자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자신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배신의 공간이 아닌 자존심과 회복의 상징이 된 그 집을 남편과 함께 쌓은 벽돌들이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녁 무렵 철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경로당은 어땠어요? 좋았어. 나 같은 할머니들이 많더라. 순자와 철수는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진실한 관계가 되었죠.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믿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